네, 여러분 이번에는 2022학년도 9월 고2 38번 문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냥 쭉 해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여기 전체 문장이 있는 원문으로 읽을 때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에 집중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항상 듣기 전에 단어를 먼저 외우시고요. 해석을 해보시고요. 해석이 안 된 문장에 있어서 뭐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문제를 푸시고요. 뭐 틀렸다면 어디에서 몰랐는지, 맞췄다면 어떤 근거로 풀었는지 체크를 해두시고요. 해설을 들을 때는 내가 해석을 어디서 놓쳤는가,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거를 공부해 가시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들으실 때는 제 풀이와 그 학생분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거 한 지문 강의 한 3, 40분 듣고 예습을 한 20분 정도 하시고요. 복습도 한 20분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찍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가 너무 길었죠? 그러면 38번 문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However, the capacity to produce skin pigments is inherited. 그러나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능력은 유전된다. 여러분 또 해석에 좀 집중해 봅시다. 우선 to 부정사구가 주어를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이때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원에서 항상 말했듯이 이때 to produce를 동사 취급해 주시면요, skin pigments가 목적어 취급이 되고 여기에 을을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여기서 하는이라고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럽겠네요. 생산하는 능력은 is inherited, 유전된다. 자, 다시 한번.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능력은 is inherited, 유전된다. 그래서 여러분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조금 더 어두운 색소가 나오겠죠. 왜냐면은 피부색이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Adaptation involves changes in a population with characteristics that are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여기서도요, 여러분. 우선 from A to B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많이 해도. From A to B는 A에서 B까지죠. 그리고 are passed는 지금 수동태니까 전해진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러분, involve는 여기서 수반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적응은 변화를 수반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적응은 변화를 수반한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제가 그 친한 형이랑 얘기를 할 때 형이 저한테 농담으로 했던 말인데, 예시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두를 자주 신잖아요. 구두가 아니죠, 구두를 자주 신다 보니까 여기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다 배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이걸 보더니, 영수야 이거 너 자식한테도 물려 유전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럴 때 나온 거예요. 저는 이 구두를 신는 거에 적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체에서 이 적응된 이 굳은 살은 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저에서 제 자식, 제 후손들한테 계속 유전이 되면 이건 적응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두를 신었어요. 아, 형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죠. 형 무슨 말이야 그게 이랬어요. 저는 구두를 신는데 제 아들은 아빠는 너무 옷 스타일이 별로다 이러면서 운동화를 즐겨 신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 뭐 굳은 살이 없어요. 유전이 됐다면 있어야겠지만 그냥 이 아들이 구두를 안 신으니까 유전도 안 됐고 굳은 살도 안 배기는 겁니다. 요거는 적응이 아니라 이 글에서 나옵니다. 수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발이 이 구두라는 환경에 맞춰서 수능을 한 것일 뿐입니다. 괜찮을까요? 지우겠습니다. 뭐 쓰실 분들은 퍼스 버튼 누르고 쓰세요. 자, 계속 봅시다. 적응은 개체군에서 변화를 수반한다. 어떤 변화냐 봤더니 one generation,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개체군에서 변화를 수반한다. This is different from acclimation. 이 적응이라는 건 수능과 다르다. 여러분, 적응과 수능은 다르대요. 제가 방금 설명드려서 그렇지만 글을 읽을 때는 뭐가 다르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가보면 적응은 변화를 수반했잖아요. 그럼 아마도 수능은 변화를 수반하진 않겠구나 하면서 글을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프는 제가 부연 설명이라고 했어요. 이 수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An individual organism's changes in response to an altered environment. 여러분, 제가 in response to는 뭐뭐에 반응하니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altered는 여러분 alter이 바꾸다예요. 근데 여기서 altered는 지금 pp로 쓰인 겁니다. 바뀐, 즉 변화된이에요. 바뀐 환경에 반응한 어떤 개별 유기체의 변화가 순응이랍니다. 선생님, 변화가 있는데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수능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의 변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변화예요. 그런데 수능은요, 얘도 당연히 여러분 변화는 있겠죠. 수능을 하는 거니까 변화된 환경에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10대에는 구두를 신을 일이 없겠죠. 당연히 구두를 왜 신어요? 신을 수 있죠. 신는 분들 있다면 존중합니다. 근데 20대가 돼서 구두를 신은 거예요. 원래 운동화만 신다가 구두를 신었는데 환경이 변화했죠. 환경이 변화한 거에 반응해서 이 개별 유기체의 변화, 그냥 굳은 살이 밴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다음 세대, 제 자식에게 물려지지 않으면 그럼 그건 수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For example, if you spend the summer outside, you may acclimate to the sunlight. Your skin will increase its concentration of dark pigments that protect you from the sun. 예시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시는 어떤 위의 내용을 이해시켜 주려고 지금 예시를 들어준 거죠. 그러면 적응과 수능이 어떻게 다른가, 혹은 이 수능에 대한 예시가 나오거나, 혹은 이 적응에 대한 예시가 나오거나, 한번 봅시다. 너가, 여러분 이거 조건부사절이죠. if 주어동사, 주어동사, 조건부사절은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너가 여름을 야외에서 보낸다면 라고 가정하죠. You may acclimate. 너는 순응할 것이다. 여러분, 참고로 acclimate가 이 자타 동사가 다 있는데 자동사로 쓰일 때 주로
전치사 to랑 같이 나옵니다. 너는 햇빛에 순응할 것이다. 이거는 순응이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콜론으로 지금 앞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Your skin, 너의 피부는 will increase, 증가할 것이다. 증가시킬 거래요. 여기서 it는 여러분 your skin입니다. 너의 피부의 농도를. 근데 어떤 농도냐면요, 여러분. 햇빛으로부터 너를. 선생님 왜 너를 이라고 읽으셨죠? 여기 관계대명사 대절에서 protect도 지금 동사 취급해주면 you를 목적어 취급해서 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읽어볼게요. 햇빛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주는 어두운 피부색, 어두운 색소의 너의 피부 농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여러분 농도 아시죠? 여기서 concentration은 농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이제 맨날 축구하고 막 테니스 치고 그러는 거예요. 햇빛을 많이.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피부가 있겠죠. 근데 이제 피부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목이 좀 잠기는데 혹시 잘 안 들리면 수업 때 말해주세요. 이 농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원래 같으면 이 dark pigment가 어두운 색소죠. 이거는 햇빛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주는 애입니다. 원래는 한 50%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햇빛을 너무 받으니까 지금 피부가 야, 너 지금 햇빛을 너무 받아. 지금 너 피부를 보호해야 돼 라고 하고 이 다크 피그먼트에 대한 농도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뭔가 이상한데 몸이? 하고 80%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계속 봅시다. This is a temporary change. 여러분 이 단어 정말 중요해요. 여기 문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일시적인이란 뜻이에요. 일시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조금 배능 포인트 체크해 드릴게요. 이것은 앞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full example을 말하는 거겠죠? 표시해 드릴게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로만 봅시다. 요거로만 볼게요. 이거는 일시적인 변화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연결되는 건 일시적인가요? 이거는 연속적이고 혹은 영구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시적인 변화는 뭐다? 이게 acclimation, 순응이구나. 지금 왜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적응과 순응이 다르다 그랬고 순응의 부연 설명이 나왔고 예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응에 대한 예시를 준 겁니다. 그리고 you won't pass. 여러분 want는 이거 will not이에요. You won't pass the temporary change on to future generations. pass A on to B. A를 B에게 넘기다. 알아두십시오. 그 일시적인 변화는 뭐죠? 이 피부 농도가 올라가는 걸 말하겠죠? 그 일시적인 변화를 미래 세대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순응이란 얘기죠. 왜냐면 여기 나왔잖아요. 앞에 적응은요, 여러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변화는 미래 세대로 넘겨지지 않을 거다. 순응은 넘겨지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순응과 적응이 있는데 얘네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변화라는 겁니다. 둘 다 변화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수능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변화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 세대 간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적응은 세대 간 전달이 이루어지죠. 최소한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For populations living in intensely sunny environments, individuals with a good ability to produce skin pigments are more likely to thrive or to survive than people with poor ability to produce pigments, and that trait becomes increasingly common in subsequent generations. 굉장히 긴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치사 플러스 명사하고 쫙 묶어서 먼저 따로 읽어줄게요. 여러분, intensely는 무슨 뜻이죠? intensely는 강렬히예요. 강렬히 꿈티죠. 근데 여기서 해석은 강렬한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강렬한 태양 환경, 햇빛 아래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즉 햇빛이 강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여기서는 사람들에 관한 게 나오기 때문에 개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경우 피부 색소를, 또 여러분 잘 보세요. 투부정사를 동사 취급했을 때 스킨 피그먼트가 목적어 취급이니까 을를 붙여서 읽어주시면 되죠.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좋은 능력을 가진 개인들은 됐나요? be more likely to 부정사는 동사의 가능성이 높다죠. 번영할 가능성이 높거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비교급 되는 그냥 뭐뭐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보다 좋지 않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to produce pigment, 색소를 생산하는 능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번영할 가능성이 높고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특성, 여러분 여기서 대해서는 지시대 명사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특성은 뭐냐면요, 여러분 앞에 나온 그 특성은 색소를 더 잘 생산하는, 피부 색소를 잘 생산하는 능력이겠죠. 점점 더 common, 뭐 흔한도 있고 일반적이다도 있는데 여기서 흔하다가 좀 더 좋아요. 흔해진답니다. In subsequent generations, 그 다음 세대들에서. 여러분 여기서 힌트 얻어야 돼요. 아, 세대 간 전달이 이루어졌구나. 아, 그러면 실제로 문제풀이에서는 여기서 여러분 단절이 느껴져야겠죠. 왜냐면 여기선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아, 피부색은 세대 간 전달이 되는구나, 요걸 파악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뭐 쓸 분들 쓰십시오. If you look around, you can find countless examples of adoption. 여기도 조건부사 잘 나왔죠? 너가 주위를 둘러보면 너는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countless 저번에 물어봤는데, 학생이 물어봤을 때 학생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countless가 무슨 단어입니까? 셀 수 없이 많은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적응의 예시를 발견할 수 있다. This distinctive long neck of a giraffe, for example, developed as individuals that happen to have longer leg had an advantage.
in feeding on the leaves of tall trees. 너무 추워서 에어컨 좀 끄겠습니다. 자, this distinctive long neck은요. 여기서 distinctive 뭐죠? 뭐 뚜렷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참고로 for example이 또 나왔으니까 앞으로 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든 건 뭘까요? 적응의 예시겠죠. 적응의 포인트는 뭐죠 여러분? 적응의 예시에서 포인트는 변화와 세대 간 전달입니다. 잘 꼭 알아두세요. 기린의 어떤 기린의 그 뚜렷한 긴 목은 발달했대요. 뭐 때문에? happen to 부정사 우연히 동사합니다. 우연히 동사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우연히 더 긴 목을 가진 개체들이 큰 나무의 잎사귀를 먹는 것에 있어서 이점을 얻었기 때문에 발달했다. 이것도 뭐죠 여러분? 적응이죠. 이 기린들의 긴 목은 세대간에 걸쳐서 유전되었기 때문에 기린들이 지금도 목이 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istinctive 여기서 독특한을 해석하세요. 독특한 긴 목. 자, 38번 해석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해석이 다 됐기 때문에 문제풀이에서는 해석보다는 문제풀이에 초점을 맞춰서 갈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however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역접이 나왔을 때는 앞과 뒤를 예측하시면 좋습니다. 자, 봅시다.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능력은 유전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해석을 안 했다 가정하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역접이 나왔어요. however이 나왔죠. 피부 색소는 피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졸린가 봐요.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능력은 유전이 된답니다. 자, 그럼 앞에는요 여러분 뭔가 유전이 안 되는 게 나왔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단절이 일어날 거고 이 박스가 들어가야 될 정답이 될 겁니다. 예측이 틀리면 어떡하나요 선생님? 수정해서 읽으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adaptation 파란색으로 풀게요. 적응은 변화를 수반한다. 개체군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특징을 가진 개체에서 변화를 수반한답니다. 이는 다르다. 수능과 다르다. 둘이 지금 비교 대조하겠네요. 그럼 저는 adaption이라는 친구의 B라고 할게요. 그리고 acclimation의 A라고 하겠습니다. 다르다고 대놓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수능은 변화된 환경에 반응한 각 유기체의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는 똑같은데? 요 특징이 차이겠구나. 요거는 못 잡으셔도 돼요. 처음에 요게 공통점이고 요게 차이점이겠구나. 계속 읽어봅시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여러분 참고로 지금 뭐 피부 색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1분 아웃이 자연스럽게 되긴 합니다. 뭐 그래도 일단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면 너가 야외에서 여름을 보내면 너는 순응할 것이다. 햇빛에. 이 자연스럽죠. 너의 피부는 증가시킬 것이다. 너의 피부의 농도를, 어두운 색소의 농도를, 햇빛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주는. 이게 수능이구나. 그리고 예시니까 여러분 붙여서 읽어봅시다. 이 변화된 환경이라는 거는 여름이겠죠. 여름 야외가 변화된 환경일 거고 여기에 반응을 해서 이 피부가 증가시킨 겁니다. 농도를. This is a temporary change.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다. 그리고 너는 그 일시적인 변화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능력이 유전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나요? 안 나오긴 했네요. 자, 봅시다. 여기선 유전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잘 보십시오.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고 유전이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측을 어떻게 했죠? 유전되지 않는 거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2번은 아니겠죠. 왜냐면 여기 문장이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음에 나와야겠죠. 이렇게 계속 봅시다. 강렬한 태양 환경에서 사는 개체들에 있어서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좋은 능력을 가진 개인들은 더 번영할 가능성이 높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좋지 않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 특성은 일반적이게 된다. 다음 세대에서 흔해진다는 건 유전됐다는 거겠죠. 전달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2번 뒤의 문장과 3번 뒤의 문장에서 지금 여러분 이거 미주시 마세요. 단절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this 여기서는 유전 안 돼. 근데 3번 뒤 문장 for 여기서는 유전돼 라고 하고 있죠. 단절이 일어났고 저희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사후적인 거 아닌가요? 사후적인 거 아닙니다. 자,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If you look around, you can find countless examples of adaptation. 만약에 너가 주위를 둘러보면 너는 발견할 것이다. 수많은 적응의 예시를. 이제 적응은 이제 익숙하죠, 여러분? 비에 관한 예시가 나올 거고요. 자, 독특한 예를 드는 거니까 비의 예시여야 됩니다. 그럼 잡으세요, 여러분. 적응이고요. 비는 변화가 있고 세대 간 전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독특한 기린의 긴 목은 발달했대요. 우연히 더 긴 목을 가진 기린들이 이점을 가졌기 때문에 키 큰 나무의 잎을 먹는 것에 있어서 이점을 가졌기 때문에 발달했다. 여러분, 이 목이 긴 건 변화가 있었던 얘기고요. 세대 간 전달은 그러니까 조금 함축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특한 이 긴 목은 키 큰 나무의 잎을 먹고 살아온 애들의 키 큰 나무를 먹고 살아온 애들이
잘 살아남아가지고 세대 간 전달돼서 목이 긴 거다.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38번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해석 위주로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38번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